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인공지능, AI가 교육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교실에 새로운 컴퓨터가 하나 더 들어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것의 철학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는 정말 거대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이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에 있는 저 굴뚝 달린 공장.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산업화 시대의 학교 모델입니다. 모든 학생을 똑같은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똑같은 지식을 찍어내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죠? AI 시대의 교육은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라는 각기 다른 씨앗에 딱 맞는 물과 햇빛을 주면서 잠재력을 키우는 것. 말 그대로 한 사람을 위한 교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큰 변화를 한 5가지 관점에서 짚어볼 건데요. 첫째, 방금 말씀드린 공장에서 정원으로라는 철학의 변화. 둘째,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평균의 종말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셋째, 그럼 교사는 뭘 하게 되는지. 넷째, 배우는 내용, 즉 커리큘럼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밋빛 미래 뒤에 숨겨진 그림자, 도전 과제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공장에서 정원으로. 이 비유가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말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과거 교육의 목표가 표준화된 지식을 갖춘 일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었다면요. 미래 교육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기 다른 씨앗, 즉 학생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가능성을 잘 관찰하고 그게 활짝 싹틀 수 있도록 돕는 정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철학의 변화가 학생들한테는 대체 어떻게 다가올까요? 바로 두 번째 주제, 평균의 종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30명 모두에게 똑같은 속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던 그런 교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변화의 심장에는 초개인화 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AI가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딱 붙어서 24시간 내내 개인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학생이 뭘 잘하고 뭘 어려워하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 학생에게 꼭 맞는 학습 경로를 바로바로 제시해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요. 그럼 AI 튜터는 그냥 틀렸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답을 내는 과정 전체를 보고 이 친구가 바로 이 개념을 헷갈려 하는구나. 이걸 귀신같이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그 부분만 콕 집어서 설명해주는 1분짜리 영상이나 비슷한 다른 예시 문제를 즉시 눈앞에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학생은 좌절할 필요 없이 바로 자기 약점을 메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변화가 뭘 의미하냐면요. 학습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이 나한테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보는 시험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 전체를 보면서 진짜 실력이 늘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고요. 언제 어디서든 나를 도와줄 AI 튜터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요. 핵심은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역량을 갖추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AI가 이렇게 다 해주면 선생님은 이제 뭘 하나요?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대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더 인간적인 역할로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예전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이자 시험지를 채점하는 채점자의 역할이 컸다면 이제 그런 건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대신 선생님은 학생 개개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멘토이자 코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더 의미 있는 배움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학습 경험 설계자가 되는 거죠. AI가 채점이나 출석 관리 같은 좀 귀찮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싹 다 가져가 주면요. 선생님들한테는 시간이 생기겠죠? 그럼 그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학생 한 명 한 명과 깊이 있게 상담하는 멘토링에 40%를 쓰고요. 아이들에게 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수업과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데 35%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인간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교육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1초 만에 검색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AI 시대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정답을 아는 것보다 정답을 찾아낼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죠.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최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아는 능력, 그리고 AI가 내놓은 답이 진짜인지, 믿을 만한 정보인지 가려내는 비판적인 시각, 이게 새로운 시대의 문해력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국영수는 바로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AI가 내놓은 정보를 무조건 믿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적인 공감과 협업 능력, 그리고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기초 소양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아 보이는 미래로 가는 길이 마냥 꽃길만은 아닐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거대한 변화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도전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죠. 이 AI라는 기술이 잘 쓰면 교육 격차를 확 줄이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위험이 바로 눈에 보이죠. 돈 많고 자원이 풍부한 학교는 비싼 최첨단 AI 솔루션을 도입해서 저만치 앞서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는 시작점부터 뒤처지는 거예요. 이 디지털 격차가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따라잡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거죠.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격차 문제입니다. 모두가 이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니까요. 둘째는 학생들의 모든 학습 데이터를 AI가 수집할 때 생길 수 있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학생 감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기술에 너무 의존하다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연결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죠.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AI는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강력한 도구일 뿐이죠. 그 도구를 가지고 미래교육이라는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모두를 똑같이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기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정원을 만드는 것이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학교라는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심고 어떤 능력의 꽃을 피어나게 할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